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9편 육군 육경과 의식의 공. 박진우 선생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다. 정아는 과학과 불교의 연결점을 발견한 것에 흥분해 있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이 생겼다. 과학은 외부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나는 무엇일까? 이른 아침 태어사의 연못가에서 명상을 하던 정아는 문득 자신의 감각들을 하나씩 느껴보았다. 새들의 지저귐이 귀로 들어오고 연꽃향이 코로 스며들고 아침 공기의 시원함이 피부에 닿았다. 이 모든 감각들이 나에게 현실을 알려주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 수보리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니? 스님,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일까요?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군육경이라고 해. 육군육경이요? 육군은 6가지 감각기관이고 육경은 그 대상들이야. 같이 공부해볼까? 수보리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다. 육군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지. 네, 그건 알겠어요.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이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이지. 그럼 우리는 이 6가지 방법으로만 세상을 인식한다는 뜻인가요? 그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보리가 잠시 멈췄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거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연꽃을 생각해봐. 연꽃이 정말 빨갛다고 할 수 있을까? 정아가 연꽃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색깔은 연꽃에 있는 건가요? 제 눈에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야. 색깔은 빛의 파장이고 그것을 빨강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 뇌의 작용이지. 연꽃 자체에는 빨강이라는 고정된 성질이 없어. 그럼 색이 공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야. 정아가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소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이지.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생각해봐.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야.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새소리로 듣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지. 그럼 새 자체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공기를 진동시킬 뿐이고 실제로는 소리라는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야. 성공소리가 공하다는 뜻이지. 수보리가 계속 설명했다. 냄새도 마찬가지야. 향기는 분자들이고 그것을 좋은 냄새로 느끼는 것은 내 후각과 기억의 작용이야. 그럼 향공이네요. 맞아. 맛도 마찬가지야. 단맛, 신맛. 이런 것들도 혀의 감각세포와 뇌가 만들어내는 해석일 뿐이야. 미공. 그리고 촉감도. 지금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지? 하지만 차갑다는 것은 상대적인 감각이야. 더 차가운 곳에서 온 사람에게는 따뜻할 수도 있어. 촉공이네요.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색성, 향, 미촉이 모두 공한 거야. 고정된 실체가 없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스님, 가장 중요한 건 법경이겠네요. 생각과 개념들 말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구나. 수보리가 감탄했다. 법경이 가장 미묘하고 중요해. 어떻게요? 생각, 감정, 기억, 상상. 이 모든 것들이 법경이야. 그런데 이것들은 더더욱 실체가 없어. 정아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것들이 다 공하다는 뜻인가요? 그래. 생각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지.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무시하려고 하면 더 생겨나지. 정말 그래요. 이것이 법공이야. 마음속 모든 현상들이 공한 거지. 이때 효산 스님이 나타나셨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아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무엇인가요, 스승님?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 곳에서 육식이 생겨난다는 거야. 육식이요? 효산 스님이 앉으시며 설명하셨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야.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생기는 인식작용이지.
그럼 우리가 본다, 듣는다고 할 때는 실제로는 식이 작용하는 거군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래 야식이 나와. 아래 야식이요? 수보리가 덧붙였다. 의식의 가장 깊은 층이야. 모든 경험들이 저장되고 업의 종자들이 있는 곳이지. 정아가 흥미로워했다. 그럼 의식에 여러 층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표면의식, 무의식, 그리고 가장 깊은 아래 야식까지. 효산 스님이 연못을 가리키며 비유하셨다. 이 연못을 봐. 표면에는 파도가 일고 중간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장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어. 의식도 그런 구조인가요? 그래. 표면의식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고 무의식은 잠재된 기억과 감정들이야. 그리고 아래 야식은 모든 것의 근본이지. 정아가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했다. 지금 제가 명상할 때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게 표면의식이야. 그리고 때로는 어릴 때 기억이나 감정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요. 그것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럼 아래 야식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효산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아래 야식은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모든 인식의 근본 바탕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수보리가 쉽게 설명했다. 물을 생각해봐. 파도와 물고기는 보이지만 물 자체는 투명해서 안 보이잖아. 아래 야식도 마찬가지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인가요? 이 모든 의식들도 공하다는 거야. 정아가 놀랐다. 의식마저 공하다고요? 그래. 의식을 관찰하는 누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누구도 찾아보면 없어. 어떻게요? 지금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너를 다시 관찰해봐. 그 관찰자를 또 관찰하고. 계속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정아가 깊이 명상에 들어갔다. 생각을 관찰하고 그 관찰자를 관찰하고 다시 그것을 관찰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관찰자라는 것이 희미해졌다. 우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그것이 바로 임무아야.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지.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법무아가 있어. 모든 현상이 무아라는 뜻이야. 그럼 육군도, 육경도, 육식도 모두 무아인 거네요? 맞아. 이것을 18개 계공이라고 해. 18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뜻이야. 정아가 감탄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 같은 거네요? 꿈과 비슷하지. 하지만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야. 어떻게요? 효산 스님이 설명하셨다. 꿈속에서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듯이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의미가 있어. 그럼 공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야. 이것을 가명이라고 해. 실체는 없지만 임시적인 의미는 있다는 거지. 정아가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는 없지만 소중한 경험이야.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거든. 수보리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연꽃도 공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맑게 해주잖아. 네, 정말 그래요. 새소리도 공하지만 그 소리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냄새도 공하지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맞아.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야. 정아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공하다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해. 두 스님이 동시에 외쳤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효산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정아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해봐. 어떻게요?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색공임을 기억하고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성공임을 생각해봐.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 왜요? 수보리가 답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열려서 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날 오후 정아는 태안 시내를 걸으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상점 간판의 화려한 색깔들, 거리의 소음들,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들. 모든 것이 공하면서도 동시에 생생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그 단맛을 느꼈다. 이 단맛도 미공이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진짜야. 저녁에 태어사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육군육경과 의식의 공에 대해 배웠다. 안이비설신의 여섯 감각 기관색성 향미촉법 여섯 감각 대상이 모든 것이 공하다. 색공 색깔은 조건에 따른 인식. 성공 소리는 진동과 해석의 결합. 향공 냄새는 분자와 기억의 만남. 미공 맛은 상대적 감각. 촉공 감촉은 비교를 통한 인식. 법공 생각은 잡을 수 없는 흐름. 의식의 층위. 표면의식 현재 인식하는 것들. 무의식 잠재된 기억과 감정. 아래 야식 모든 인식의 근본 바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하다. 관찰자마저 관찰하면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공하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더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뜻을 조금 이해한 것 같다. 현상은 공하지만 동시에 생생하다. 꿈 같지만 의미가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감각들이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하는 생각했다. 저 별빛도 색공이고 밤바람 소리도 성공이고 풀벌레 소리도 성공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한한 평화를 주고 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충만이었다.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가 가능했다.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하는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그것이 아래 야식일까? 아니면 그것마저 넘어선 무언가일까? 중요한 것은 그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안과 밖, 나와 세상,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만이 남았다. 그것이야말로 공의 진정한 모습이었다.